하면 절대적일 거야. 대학 가서는. 전공 서적뿐만이 아니라. 논문 읽는 것도 지금 니네 영어 독해하는 거 있잖아. 비문학 같은 그런 독해 있잖아. 왜 영어 독해 지문 중에 과학 지문 뭐 그런 거면 충분해. 그게 막 엄청 다르지 않아. 그래서 오히려 논문은 내 전공 용어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보기가 더 편해. 한글보다 보기가 더 편해져. 근데 살짝 느낀 건 있어요. 얼마 전에 비슷한 거 읽었는데 많은 단어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단어는 계속 그 용어를 우리가 쓰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한글보다 나아. 왜냐면 한국말로 이렇게 바꿔서 더 이렇게 하게 되면 더 어색하거든. 문제는 발표면 뭐면 수업이면 다 영어로 하는 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네가 지금 영어를 잘하는 거는 말을 잘하는 거는 대학 가서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될걸. 왜냐면 다 발표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쓰기를 잘해야 돼. 말을 잘하는 것도 그렇죠. 한국어도 대충 문맥은 몰라도 단어만 잘 조합하면 되잖아요. 그런 느낌이라 살짝. 그래서 외국 애들이랑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동남아 친구들이랑은 대화가 안 되는데 영어로 미국 애들이랑 되는 게 걔네는 알아서 해석을 해줘. 내가 대충 부족해도 다 알아들어줘. 미안하다도 대충 알아들으니까 현지인들은. 그래서 괜찮아. 하지만 필리핀도 미국령이었어가지고 그 영어를 한 달 하는 거긴 한데 살짝 발음이 다르긴 하더라. 필리핀에서도 이제 잘하는 친구들이랑 살짝 다르기는 해. 여기에 없었구나. 그 그림자 문제가. 그럼 뒤에 적분해서 있었나 보다. 그러네. 속도가 속도 문제가 적분에 있나 봐. 그 그림 문제 있는 게. 적분에서도 활용 문제가 그대로 있거든. 근데 이런 19번 해석할 수 있겠냐? HT가 둘이 위치의 차래. 위치의 차가 음수다 그러면 하나가 G가 더 앞에 있다는 소리고 위치차가 양수다 그러면 F가 더 앞에 있는 건 거야. 지금 그런 상황에서 기억 0에서 2까지 Q는 P보다 앞서지 못한다. 한 번도 그 앞에 간 적이 없지. 그러면 기억은 맞네. 그 다음에 2에서 4까지는 Q의 속도가 P의 속도보다 빠르다. 그러면 속도 차도 알아야 되니까 이거를 미분을 해봐야 되겠네. 미분을 하면 1에서 0, 3에서 0 되고 증가할 때 양수에다가 1에서 0 됐다가 2부터 3까지 음수에다가 3 이상부터 양수가 되는 이런 그림이네. 여기가 3, 얘가 1. 그러면 2에서 4까지 봤을 때 Q의 속도는 P의 속도보다 빠르다. 2에서 4까지 라고 얘기할 순 없네. 속도가 마이너스에다가 플러스로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Q가 P보다 빠르다고 할 수는 없잖아. 4까지 봤을 때 3까지는 음수니까 Q가 더 빠른 거지. 속도가 음수야 P 빼기 Q인데 P의 속도 빼기 Q의 속도인 거잖아. 근데 P의 속도 빼기 Q의 속도 한 게 이 노란색 그림인 건데 3에서 3까지는 음수잖아. 그러니까 1에서부터 3 사이에서는 Q가 더 빠른 거야. 그러다가 3을 넘어가면 P가 더 빨라지는 거지. 플러스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3에서 4에서는 P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 Q의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 어허. 얘가 곡선이긴 일정한 속도. 그러면 이거를 속도의 변화량을 보려면 또 미분을 해봐야 되는 거네. 근데 그림이 완벽해야지 미분이 되는 거 아닌가? 얘가 3차지 3차인지 알 수가 없어. 1. 그 다음에 3에서 0 돼서 4로 가. 이거고 2에서 그러면 한 번 더 해서 요거네. 3에서 4 사이에서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변화하면 일정하지 않은 건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가속도가 0이 아닌 건 거니까. 그러면 맞죠. 변화하면 일정하지 않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변화가 있다라는 뜻으로 간다면 그거는 맞지. 16-9번. 헷갈린다. 근데 이런 문제가 하나는 나올 거야. 16-19번. 그러네. 기억 디귿이네. 이게 변한다로 해석을 하면 맞는 말이네. 가속도로 봤을 때. 하나가 가속도가 0이니까 속도가 일정하다. 가속도가 그대로 있다. 근데 가속도 그림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 이렇게 변화가 있으니까 변화는 있는 거야. 그래서 일정하지 않은 건 거야. 네.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어요. 뭐라고? 아, 주말에? 준이가 주말밖에 없는데 뭐. 아니 이렇게 그 비자 끝나고 아, 그렇구나. 아, 드디어 적분을 하는데 참 우리가 적분을 내가 이렇게 부정적분까진 그렇다 쳐. 근데 정적분이 문제야. 수학을 하는 사람의 양심상 너희들한테 정적분을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뭐 할 수 없지. 저는 내일 안 오니까 괜찮습니다. 아니 정적분 네, 진짜 아침에 시험 보고 딱 좋겠다라고? 우리 딸 맨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한테 자기 결혼할 거라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상 고등학교 재학 중에도 결혼 가능할 그럼 요즘에는 그 학생 인권 이것 때문에 애기 데리고서도 학교 다닐 수 있는데 고등학교. 어. 2일 지나면 아마 부모 동의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 나는 결혼을 왜 해? 나는 다시 태어나면 절대 안 해. 근데 부정적분은 솔직히 진짜 할 게 없어. 미분 거꾸로 이 말밖에 없어. 그래서 이 기호를 미분 거꾸로 한 기호를 저 인테그랄 쟤를 쓰겠다. 요건 거거든. 그래서 진짜 요거야. fx를 미분을 하면 f'x가 되잖아. 그러면 f'x를 적분하면 fx가 되겠지? 그게 부정적분인 건 거야. 그러면 f'x를 적분을 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인테그랄을 쓰고, 근데 얘가 x에 관한 식이었다라는 표현으로 dx를 갖다 쓰는 거야. 그러면 fx가 남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예를 들어서 fx가 만약에 5x 플러스 3이었어. 그러면 미분을 하게 되면 5지. 그러면 자 이제 뭐를 생각해봐. 미분에서 5 상수였으니까 원래가 1차였겠지? 그러면 5x가 붙는 것까지는 되겠어. 근데 저 정보만 가지고 상수가 3이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요렇게 나온 거에다 이렇게 부정 적분을 하게 되면 상수가 어떤 수였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문자가 붙은 부분까지는 내가 맞겠는데, 그 상수 부분은 그래서 C라고 해서 따로 놓고 어떤 정보를 통해서 저거는 알아야 되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상수 부분이 어떤 수였는지는 알 수가 없거든.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수가 뭐였는지는 아무 얘기도 없으면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걸 해볼게. 그러면 다항식만 보면 되는 거니까 미분을 했더니 x의 n제곱이었던 거야. 미분을 했더니 x의 n제곱이야. 그럼 미분하기 전에는 x의 n 플러스 1제곱이었겠지? 그리고 얘를 그러면 미분을 한다 그러면 사실 얘가 앞으로 나갔을 거 아니니?
n 플러스 1이 앞으로 나갔는데도 아직 1이었다는 소리는 요 앞에 뭐가 있었다는 소리야? n 플러스 1 분의 1이 있었다는 뜻인 건 거죠. 그래서 이게 끝이야. xn제곱을 적분을 하게 되면, 부정적분을 하게 되면 요렇게 되지만 상수가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적분상수라고 하거든. 그래서 저 적분상수 표시를 이렇게 해주는 거야. 왜 C게? 컨스탄트. 오, 역시 영어. 그래, 그거야. 상수란 표현인 거야. 그래서 저게 끝이야. 부정적분. 그 다음에 우리가 약간의 스킬로 하나 알려줄 만한 거는 뭐만 있냐면, 미분할 때 왜 속미분했던 거 기억하지? 아마 미적분 특강을 하면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긴 할 거야. 이거는 조금 미적분 해놓으면은 공통문제 풀 때 개꿀이겠는데? 좀 낫겠는데? 이런 느낌이 살살살살 이제 들어야 되는데, 안 느끼고 있으면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거야. 큰일 났다. 왜냐하면 미적분을 하게 되면 웬만한 함수들을 다 이제 다 미분이나 적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응? 뭐 되었다고? x분의 1. 다 못했어요. 뭐 되어도 돼. lnx 미분하면 x분의 1 이거 하나만 알면 되는데 뭐. 그걸 기억 못해요. 왜 기억 못해? 미분하면 그냥 x분의 1인데. 아무튼 속미분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크게 보고 미분을 하고 한 번 더 미분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적분 같은 경우에 그러면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x의 5제곱을 내가 적분을 하겠다, 부정적분을 하겠다 그러면 늘어나. x의 6제곱이 되고 분의 1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지 얘를 미분했을 때 6이 내려오면서 그냥 x가 되는 거지. 거꾸로 가는 원함수, 그걸 우리가 원시함수라고 하거든. 원시함수를 찾는 과정이 우리가 부정적분인 거야. 근데 여기에 상수가 이렇게 붙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잖아. 이번에는 x 안에 x가 아니라 x 플러스 5의 5제곱을 해볼게. 그러면 요것도 그냥 느낌대로 한번 가봐. x 플러스 5의 6제곱으로 가는데 6분의 1 이렇게 해놓고서 얘를 미분해서 얘가 나오나 보는 거야. 어때? 나오지? 오, 괜찮네. 나오지. 그러면 또 한 가지 실험 한번 해볼게. x 플러스 5 앞에 개수가 붙어 있는 거야. 2x 플러스 5의 5제곱을 적분을 하면 2x 플러스 5의 6제곱이 되면서 6분의 1이 붙는데 우리가 속미분을 하게 되지. 속미분을 하게 되니까 2를 곱해야 되는데 그 2가 미리 곱해져 있었어야 될 거 아니야. 2분의 1이. 그래야지 여기서 그냥 얘만 남지. 그러면 요 속미분하면서 2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걸 막아주려면 여기에 미리 2분의 1을 이렇게 해놓는 거죠. 그러면은 제 미분하면 얘가 되나 한번 해볼게요. 진짜 내려와. 그러면 2x 더하기 5의 5제곱이 된 상태야.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거 한 번 더 미분하니까 2 하면서 없어지면서 얘가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속적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신에 속미분이랑 다른 점은 뭐냐면 적분은 그냥 다 분모로 이렇게 몰아주는 건 거야. 분모로 보내주는 것만 달라지잖아. 미분할 때는 그냥 옆에 개수를 썼지만 한 번 더 미분한다면서 옆에다 붙였지만 적분인 경우에 밑으로 내려가는 것만 차이점이거든. 그러면 이거를 그런 용어는 없지만 우리가 속적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속미분이 우리가 이 안의 값이 미분 같은 경우에는 속미분을 한다. 이거를 미분을 해. 그러면 요 안이 2차에도 한 번 더 미분안에 옆에 붙여주면 되니까 이걸 미분한 경우에 5 내려오면서 2x 제곱에 플러스 5x에다가 4가 되면서 아니다 4x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안에 있는 값이 2차가 돼도 가능했잖아. 그래서 한번 속적분도 1차가 아닌 2차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얘도 일단 크게 봤을 때 2x 제곱에 5x 하고 6제곱 되면서 6분의 1이 나오고 그러면 요거를 한 번 더 적분한 거를 분모로 미분한 거를 분모에 깔아준다고 생각을 한다면 뭐 이렇게 되는 건가?
근데 안 되지. 아니 이렇게 되나 싶어서 했는데 이거를 미분해서 얘가 절대 안 나오잖아. 심지어 우리가 이거를 미분할 수도 모르잖아. 그래서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냐면 얘가 2차가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 안이 1차였으니까 2가 그냥 2분의 1로 나오면 되는 거였지만 1차, 2차 이상이 돼버리면 요 안에 속적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 2차 이상이 됐을 때에는 불가능해져 버린 거야. 심지어 얘는 미분한다 해서 얘를 미분해서 얘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미분하는 과정에서 곱미분까지 나와버리거든. 그래서 얘를 미분한다고 해서 얘가 안 나와. 이 방법대로 했을 때. 그래서 할 수가 없다. 그럼 이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부정적분도 이 안에 식이 있는 경우에 왜 뭐지? 식이 있는 경우에 이 안에 식이 있는 경우에 F 안에 GX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할게. 그리고 크게 적분한 거를 라주를 써서 이렇게 나타낼게. 그랬을 때 요 GX 안에 있는 요 GX가 1차일 때만 가능한 거지.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쓰면 되겠다. F 안에 AX 플러스 B라고 쓸게. 얘가 2차가 되면 불가능했잖아. 그러면 크게 적분하고 AX 플러스 B 한 다음에 A분의 1을 붙이고 더하기 C 이렇게 해서 속적분을 할 수 있는데 이 속적분이 가능한 거는 안에 있는 식이 1차일 때만 가능하다. 쟤네가 2차, 3차가 되면 절대 불가능해. 그랬는데 이 사실이 이제 어디에도 먹히냐면 야! 어제 했던 거 사인 미분하면 뭐였어? 코사인 적분하면 사인이겠지. 코사인은 사인이 되겠죠. 사인을 적분했을 때 마이너스 코사인이거든. 한번 요거 해볼게. 인테그럴 코사인 x라고 했어.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미분해서 코사인이니까 원래 함수 찾아가는 게 적분이라며. 그러면 사인 x 플러스 c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그러면 인테그럴 코사인 2x dx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sin 2x 한 다음에 옆에 뭐가 붙게? 2분의 1 더하기 c. 그러면 선생님 여기도 2차 되면 안 돼요? 맞아. 그래서 적분은 이 재료가 무엇이든 간에 안에 있는 이 변수 부분이 1차일 때는 속적분이 가능하지만 미분하고 달리 2차 이상이 되면 쓸 수가 없어. 그것만 약간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나머지는 미분할 때처럼 하면 돼. 어쨌든 우리가 부정적분이라는 거는 원래 함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식이 꼴랑 하나 여기 있군요. 여기 있었네. 그래서 적분을 하고 어차피 우리가 다항식만 보니까 속적분하는 공식도 지금 나와 있네. 그래서 두 번째. 그 다음에 적분 같은 경우에는 인테그럴 제가 수열할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시그마랑 수학에서 쓰이는 서메트루스로는 몇 가지가 있다. 시그마, SN, 인테그럴 이렇게 있었어. 그래서 얘네들은 어디서 쓰는 거냐면 수열에서 쓸 수 있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시그마가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 뭐가 있었냐면 분리 가능한 게 있었지. 뿔마 BN 이렇게 되면 시그마 AN 뿔마 시그마 BN 이렇게 쓸 수 있었죠. 인테그럴도 그래서 마찬가지야. 인테그럴도 우리가 어떤 fx 플러스 마이너스 gx 이렇게 되면 어차피 우리가 원래 함수를 찾아가는 건데 얘가 우리가 플러스나 마이너스는 분리를 시키는 역할이거든요. 항을. 그러니까 얘네들도 따로따로 써서 인테그럴 fx 플러스 마이너스 인테그럴 gx 라고 쓰고 그러면 c를 몇 번 써요? 2번 써야 돼요? 아니 그냥 전체적으로 c 한 번만 쓰면 돼. 이렇게. 어차피 이 식 전체로 봤을 때 상수 더하기 상수는 상수일 거 아니야.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그냥 C만 한번 쓰면 된다가 저 아래에 있는 내용이야. 상수는 앞으로 낼 수 있고. 그리고 시그마 성질 중에 곱하기는 분리할 수 없었지. 그래서 인테그럴도 분리할 수 없어. 우리 규담이 잔다. 어떡하냐. 근데 별건 아니다, 규담아. 그냥 시그마랑 똑같고 부정적분은 공식도 따로 없고 그냥 미분 거꾸로라서 괜찮아. 근데 나를 샜는데 당연히 졸리겠죠. 나를 세고 와서 수학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난 진짜 공감할 수 있어. 괜찮아. 내가 지난주에 진짜 열흘 동안 잠을 그것부터 봤냐? 누워서 잔 게 아니라 진짜 쪽잠만 잤단 말이야. 이렇게 엎드려서 뭐 진짜 사람이 망가지는 게 느껴지더라고. 그리고는 한 5시간 연달아서 잤거든? 그러고 나니까 회복이 됐어. 그래서 다시 사람이 됐어. 너에게 필요한 시간 5시간이야. 시험 기간에 그랬었는데 아니 사람이 너무 진짜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지. 진짜 취해서 사는 기분이야. 눈이 흔들려. 눈이 이렇게 막 떨리는 게 느껴져. 이렇게. 근데 잠은 자야지. 그러니까 내가 특히 수학은 이거는 정말 상태가 매우 좋은 상태에서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드는 게 정말 더하기 빼기도 안 돼. 아예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진짜로. 졸린 상태에서 풀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3일을 막 한두 시간 자고 학교 간 적이 있었거든요. 디스탠딩 책상에서 서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서서 자요, 뒤에서. 그럼 빨리 자야지. 그래서 3일 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날 일찍 자고 다음날 학교 일찍 그래서 부모님이 모든 부모님 하시는 말씀이 있어. 평소에 하라고 하죠. 공부를. 평소에 해라. 그럼 모든 게 다 해결된다. 근데 그런 부모님도 학교 날 때 절대 평소에 하지 않았거든. 원래 그런 거야. 그래서 나이 먹으면 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세상에서 옳은 것과 그른 거는 구분할 줄 알게 됐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산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자꾸 얘기를 하게 돼. 어쩔 수 없어. 학교 시간표. 시험표 나왔는데 월요일 1교시가 수학이에요. 행복하네. 이거는 미적분학의 기본 원리 1번이긴 한데, 응? 자꾸 저분이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쳐다봐서 자꾸 말이 막히게 돼. 진짜 밖에서 보면 아니 하나도 안 보이거든. 거의 안 보이죠. 그치? 사람이 있다 없다 정도는 그렇지.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나는 여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지나니까 이렇게 보자는데 그분도 여기를 이렇게 보니까 맞진 않은 받는 느낌이 나랑 그분이랑 이렇게 눈이 마주치는 것 같은 건 거야.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는 게 되거든. 경계하는 것 같아. 어쨌든 미분하고 적분하는 이 관계, 이게 미적분학의 기본 원리야. 미적분학의 기본 원리가 1번 이거야. 적분을 하고 적분하는 식이죠. 미분을 해 다시 dx d를 붙이면 요 식이 여기 위에 갈 수는 없어서 옆에다 쓴 거야. 적분을 하고 미분을 하면 뭐가 나오겠어? 이거를 시각적으로 보면 이거야. 적분을 했어. 그러면 라지 fx가 된 상태지? 더하기 c. 근데 요거를 dx d 한다는 거니까 상수는 0이 될 거고 라지를 미분하면 스몰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fx다. 이게 미적분학의 기본 원리 1번이야. 미적분학의 기본 원리는 두 가지야. 하나는 적분을 미분하면 원래 함수가 된다고. 하나는 이제 정적분과 미분 사이의 관계거든. 그거는 정적분할 때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래. 그 다음에 그럼 미분하고 한번 적분 한번 해볼게. dx dfx 이렇게 하면 이제 미분을 한 거지. 그러면 그 다음에 얘를 적분 한번 해볼게. 아니 봐봐. 미분해. 그럼 f'x죠? 적분해. 그럼 뭐가 되겠어? 그냥 fx인데 뭐가 생겨? 상수 c. 요 차이야. 그래서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적분하고 미분하면 상수가 안 생기지만 미분하고 적분하면 적분상수가 생긴다. 뭐 어렵지도 않죠.
그래서 아직은 가뿐해. 여러분들이 이제 힘들어지는 건 정적분 들어가가지고 몇 가지 유형 정도인 거거든. 한두 가지. 그래서 미분까지는 우리가 방정식, 부등식 풀 때까지는 어려워. 그리고 가장 어려운 건 어디냐면 시험 문제가 가장 어렵게 나오는 거 그 전에 극대국소 있는 부분 있지. 거기가 제일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거든. 그 중간고사가 어디까지? 중간고사는 접선? 접선? 그때 극소랑 전분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 전범위가 될 수도 있고. 전범위가 될 수도 있지. 왜냐면 미적분은 이어지는 내용이라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는 힘들어. 근데 어쨌든 적분은 진짜 미분에 투자하는 시간에 3분의 1도 안 걸려. 그래서 그냥 진짜 금방 끝날 수 있어. 설명할 것도 별로 없고. 근데 요것만 중요하지. 아니, 적분 기호가 섞여서 나오는 거지. 사실은 미분, 활용의 의미, 도함수의 활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돼. 적분은 그대로 적분만 쓰지 않아. 미분한 거를 적분하고 적분한 걸 미분하고 이런 거를 하는 거지. 미분과 적분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 거지. 적분만 띵 나오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통 문제를 거의 다 풀 수 있는 상황이 됐네. 아니, 우리 공통 문제를 거의 다 풀 수가 있었어. 지난 시간까지는 22문제 중에 16문제 풀 수 있었다면 내가 볼 때 이번부터는 22문제 중에 20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 그래서 적분은 훅 가는 기분이야. 할 게 없어. 아 맞아요. 저희 그 모의고사 본 것도 시험 성적 나가던데요. 맞아. 그래가지고서는 부모님이 36점인데 뭐냐고. 아니, 공통만 보고 뒤에 미적분은 다 날린 거라고 얘기를 해야지. 했어요. 그거는 지금 볼 수가 없다. 성적표 받으면 기분이 언짢죠. 맞아요. 기분이 좀 언짢죠. 내가 수리해줘? 나 고3 애들 점수 조작해주는데. 애들이 미리 연락해. 우리 엄마 오늘 기분이 지금 정말 안 좋으니까 선생님 오늘 절대 나가시면 안 돼.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야. 조작해주는데. 성적 발송을 안 하시는 게 아니지. 부모님은 또 기다리셔. 근데 그거는 어쩌다 보니지. 매일 조작해달라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맞아야지. 그거는 안 되지. 사연을 들어보고 제가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얼마든지 가능해. 아니면 성적표를 니네 것만 따로 하니까. 그래서 우연이가 지난 시간에 꼴찌했어. 네가 꼴찌야. 저는 민서밖에 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민서는 시험 성적표를 안 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꼴찌예요. 둘 중에 하나가 꼴찌겠지 뭐. 그래도 고3이 나야지 2학년보단.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만 더 해서 수능에 가까워지잖아. 이제 적분까지 하고 몇 번만 시험 보잖아. 뭐 하고 올라갈걸. 왜냐면 아무리 해도 이제 올라갈 수 없는 친구들이 있어. 고3 애들 같은 경우에 니네가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만 도저히 여기 이상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야. 그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 진짜 내신만 했을 때. 그래서 내신 끝난 다음에 이걸 건드렸을 때는 일정 이상은 이제 나갈 수가 없어. 할 수 없죠, 뭐. 드라마틱하게 나와서 기대하고 있어요. 그건 뭐 있는데? 깜찍하게 아, 진짜 공부 되게 하기 싫었나 보다. 제가 그래서 여기 있는 적분들을 자 이거 안타깝게도 속적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 그쵸? 속적분을 할 수가 없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속적분을 하려니까 아내가 1차식 해야 되잖아. 근데 스킬을 쓰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스킬이 없지. 당연하지. 그래서 미적분을 하는 거야. 적분 공식 이제 들어가면 미적분을 하면 치환도 가능하고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조금 더 쉴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는 할 수 없네. 그래서 x의 4제곱 4x제곱 더하기 4. 자, 적분 그래도 연습은 해야 되니까 5분의 1 x 5제곱 돼? 3분의 4 x 세제곱
4는 그러면 4x 더하기 c. 잊지 말자 적분상수. 근데 우리가 정적분 들어가면 저게 필요는 없는데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 2번은 저거를 선생님 전개, 당연히 이건 전개하는 게 낫지. 합차 공식인데. 곱하기 우리가 미분은 곱미분이라는 게 있는데 적분은 곱적분이라는 게 없어. 하지만 미적분을 하게 되면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애들을 적분할 수 있게 돼 있죠. 사다리 이용법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적분상수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분인 경우에 정적분에서는 x냐 y냐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여기서는 전혀 안 중요해. 저 y를 쓰든 x를 쓰든 내 마음인 거야. 마치 미분계수 정의할 때 h를 쓰든 a를 쓰든 y를 쓰든 그건 상관없는 것처럼 그냥 상황만 맞으면 되거든. 그래서 요거는 크게 상관이 없어. 결과는 똑같아. 그래서 결과가 똑같이 나오나만 볼 거야. y에 관한 식이니까 3분의 9가 얼마야? 3y의 세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c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부정적분한 결과는 그러네 반대구나. 부정적분은 y에 관한 식이면 y가 나오지만 정적분을 하게 되면 이 문자가 상관이 없어. 그거는 정적분을 들어가면 알게 될 거야.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도 적분 우리가 합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쟤는 합차 공식으로 합쳐버리면 되겠네. 그래서 합차 공식으로 합치면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하면 2x 곱하기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면 2가 남죠? 그러면 4x네. 맞지? 맞겠지? 맞지? 근데 왜 이렇게 이상하지? 너무 간단해지니까? 그래서 이거 적분하면 2x 제곱 더하기 c. 그 다음에 4번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그냥 할 수 없다. 정말. 아니면 머리 쓸 수 있어. 우리가 식을 조작할 수 있다고 했잖아. 제가 한번 조작을 한번 해볼게요. 4번을 할 때 x-1로 전개를 한다 생각을 해. 그러면 요 안을 x-1에 플러스 2라고 생각을 할게. 요걸 하나로 보고 그리고 x-1의 제곱으로 볼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전개해서 쓰면 적분은 분리해서 쓸 수 있다. 요거 쓰려고 하거든. 그리고 만약에 1차식이면 속적분 할 수 있다. 딱 요거 쓰려고 해. 그러면 x-1이 3번 플러스 2에 x-1이 2번 속적분 써볼게요. 이거 하면 4분의 1에 x-1이 4번 그 다음에 3 내려오지? 하나 더해서 내려오는 거야. x-1이 3번 더하기 c. 어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식을 저거를 무식하게 다 전개하기가 조금 그렇다 싶으면 식을 잘 관찰을 해서 내가 1차식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1차식의 거듭제곱으로 안에가 대신에 1차식이어야 돼. 어차피 우리가 속적분 쓴다는 거는 1차식이 아니면 소용이 없거든. 그러니까 가로 1번 같은 애는 할 수 없잖아. 근데 지금 가로 4번 같은 애는 딱 모양을 보니까 1차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요 방법을 써서 좀 머리를 굴려가면서 적분을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연습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부정적분 문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지. 예제가 몇 개냐? 여기는 되게 가뿐하게 갈 수 있는데 진짜 몇 년 걸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예제가 3개가 있는 단원이 3번까지 예제가 끝인데 그 다음에 입 벌어지는 거 봐라. 아니 예제가 3개가 있는 단원이야. 나 바이블 보면서 처음 봤어. 예제가 한 단원에 3개 있는 거는. 2명이나 안 왔어.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알고 계시지? 그럼 오늘 야 예제 3개밖에 없는데 혹시 개념 넓히기까지 다 해버려. 부정적분. 야 부정적분 제대로 되면 정적분은 거저 가겠지. 좋아. 아주 좋은 기회야. 얘는 미분한 식이 있네. 그러면 쟤를 한 덩어리로 봐.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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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분. 원래함수로 가는 거야. 그럼 미분하고 적분하면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적분상수가 붙어.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fx 더하기 gx를 하면 2x하고도 c1. 왜냐면 적분상수 나올 게 지금 두 종류거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도 fx 곱하기 gx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c2. 그리고 주어진 거 쓰는 거야, 이제. 앞에 거에다가 x에다가 0, y에다가 0을 갖다 넣으면 f0 더하기 g0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5? 그러면 c1이 마이너스 5네. 0, 0 갖다 넣어. 그러면 마이너스 5. 여기다가 0, 0. 그래서 c1이 마이너스 5. 그럼 2x 마이너스 5. 더해서 2x 마이너스 5라. 그 다음에 곱한 거는 이것도 0, 0 갖다 넣어.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니까 4가, 아이고. 4가 C2. 그러면 C2가 마이너스 4. 할 수 없다. 아, 플러스 4다. 플러스 4니까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4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느 게 fx가 어느 게 gx인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미 나와 있어. f0이 마이너스 1이래. 그러니까 누가 fx겠어? x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지금 곱하기 식으로 나와 있는 두 식을 보면 하나는 fx고 하나는 gx인 거거든. 근데 f0의 값이 마이너스니까 얘가 fx인 거야. 그 다음에 얘가 gx인 거야. 그래서 별거 없어. 그래서 우리가 고민할 거 딱 그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적분하고 미분하면 적분상수가 생기지 않지만 미분하고 적분하면 적분상수가 생긴다. 그리고 F 따로 G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식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만 딱 설정을 해라. 적분상수를. 그리고 이 식 같은 경우에는 C1, C2로 구분했었던 거. 그래서 미분하고 적분하면 다시 원위치 아니에요? 미분을 하면 이렇게 하면 돼. fx를 미분하면 f'x가 됐지. 그 다음에 얘를 적분을 해. 그러면 적분을 하는 경우에 fx가 되지만 상수가 붙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미분해도 이 상수가 어쨌든 우리가 미분한 결과를 보고 원래 거를 예측하는 건데 원래 거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결과만 봤을 때 상수가 표현이 안 되잖아. 왜냐면 미분을 하면 상수는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결과만 보고서 원래 거를 상상할 때 상수가 얼마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미분한 결과가 5야. 그러면 원래 함수가 5x가 있었다는 건 알지만 5x 옆에 상수가 얼마였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 상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미분하고 적분을 했을 때는 적분상수가 붙어야 되는 거지만 반대로 f'x를 적분을 해. 그럼 라지 fx에다가 더하기 c가 붙었겠지? 이렇게 부정적분을 하면 프라임을 스몰이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미분을 해. 그러면 저 c가 없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뭐였냐면 미분하고 적분을 하면 적분상수가 생기지만 적분을 한 다음에 미분을 하면 적분상수가 안 생겨. 그거를 표현했던 게 이거였지. 미분을 하고 이거는 미분을 한 거죠. 적분을 해. 그러면 여기까지는 f'x인데 이걸 적분하면 뭐가 되겠어? fx가 되지만 상수 c가 붙는 거야. 그래서 얘를 적분했을 때 얘가 나오면 되는 건 거잖아. f'x가. 그 다음에 미분을 하고 적분했고 이번엔 적분을 하고 미분해 볼게. 적분을 해. 그럼 라지 fx 더하기 c가 됐어. 그거를 dx, 미분을 해. 그러면 이거 미분하면 상수는 날아가니까 그냥 f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차이점. 미분하고 적분하면 적분으로 끝나면 적분상수가 붙지만 적분하고 미분할 땐 적분상수가 안 붙는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야. 그래요. 그래서 그걸로 시험 문제도 많이 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가지고 천천히 연습을 해보면 돼.
요것도 느낌이 보니까 적분을 한 상태가 됐어. 그러면 양변에 와 많이 컸다. 우리 처음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진짜 유리수만 그러니까 자연수만 있는 줄 알았잖아. 그러면서 중학교 때 등식의 성질이라는 걸 배워서 양변의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된다까지 했잖아. 근데 중3이 되면서 양변에 거듭 제곱을 해도 된다는 게 추가가 됐어. 양변을 같이 제곱해도 됐잖아. 이제 양변을 같이 미분해도 되는 거야. 등식이잖아. 항등식의 성질이야. 그래서 적분한 형태가 저렇게 있어. 이거 항등식이거든. 그러면 이제 양변을 똑같이 미분해도 된다야. 그래서 사칙 연산뿐만 아니라 거듭 제곱과 미분까지도 할 수 있는 항등식이네요. 그래서 large fx 미분하면 small fx가 될 거고, 요거 미분할 때 곱미분 잊으면 안 돼. 곱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두고 뒤에 거 미분. 그 다음에 나머지 쓰고 3, 2, 6x 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놓고 없어지는 거 없애고 x로 한번 나눠볼까? x로 나누면 그리고 정리할게. f'x가 마이너스 6x 플러스 2 여기까지 됐다. 그럼 프라임을 아는 상태지? 뭐 하면 이제 fx가 나오겠냐? f'x까지 구했는데 적분하면 되죠. 그래서 저 상태를 이제 부정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6x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6x 플러스 2를 부정적분을 할 거야.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6x는 하나 늘고 2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지? 늘리고 아래로 넣어주면 돼. 그러면 마이너스 3x 제곱에 요거는 플러스 2x에 더하기 c라고 꼭 써줘야 돼. 그리고는 요 c는 주어진 조건으로 찾는 거야. f1이 0이라며.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지금 f'x인데 얘가 f'x. f'x를 적분을 해가지고 부정적분을 해서 f'x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가 fx란 뜻인 거니까 얘를 부정적분해서 이렇게 일반항으로 만들어주고 c를 찾는 거야. 그럼 저기다가 1 갖다가 넣으면 c가 2가 되면 되나? 아, f1이 0이구나. 그러면 1인가 보다. c가 1. 그렇게 해서 쓰면 fx를 찾는 거죠. 그래서 양변을 그냥 미분하면 돼. 이게 처음에는 요 사실이 조금 힘들기는 해. fx를 적분을 했을 때 적분상수 c가 붙으면 fx가 아닌 게 아닌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fx는 이렇게 이해를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다. 내가 원하는 fx는 마이너스 지금 3x 제곱에 플러스 2x 더하기 1이었던 거고 f'x를 구하면 사실은 되게 많잖아. 이거였는데 이거를 부정적분을 하면 사실은 마이너스 3x 제곱에 플러스 2x에 더하기 c 해서 c 값에 따라서 되게 많은 값들이 나오잖아. 많은 식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fx란 뜻이야. 그래서 요 f'x를 부정적분한 다음에 조건에 맞는 주어진 조건에 맞는 c 값을 조건을 갖다 넣어서 이렇게 찾아서 구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 표현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야. f'x의 부정적분들 중에 하나가 내가 원하는 fx인 거야. 부정적분들 중 하나가. 왜냐면 부정적분의 형태는 엄청나게 많거든. 상수 때문에. 적분상수 때문에 되게 많은 식이 존재할 수 있어. 근데 요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지 나중에 미적분학의 기본 원리 두 번째 거를 이해할 수가 있어. 미적분학의 기본 원리가 1, 2가 있는데 두 번째 거가 이제 정적분과 정적분하는 방법 뭐 이런 거에 관한 거거든. 그래서 부정적분 중에 하나라는 거.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이 미적분학의 기본 원리를 해마다 설명을 안 한 게 아니라 하기는 했거든.
근데 앞에서 이렇게 야 그래도 양심상 미적분학의 기본 원리는 알고서 그거에 열광을 하는 건데 그건 알고서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서 설명을 했지만 여태까지 아무도 이해하지 않았어. 그래서 올해도 한번 볼게. 올해 너희가 만약에 이해를 한다면 니네 좀 똑똑한 거야. 아니 왜 그거를 이해를 못하지? 아무튼 그래.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거야. 빠르면 내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좀 가뿐하게 끝났잖아. 그래서 제가 볼 때 여기 있는 개념 넓히기까지 전부 다 지금 풀면 되지 않을까 싶으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내가 정적분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정적분 활용이 하나 남거든. 정적분 내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정적분 활용 하나 남아. 그래서 진도는 얼추 끝나. 진도는 끝나는데 그러네. 아, 함수도 있구나. 그럼 내일 정적분 빨리 끝내고 어쨌든 다음 주에 끝나. 토일 다 해야지 끝나. 아, 정적분과 함수가 되게 중요해. 그게 시험 문제라서 그 따로 뺀 거야. 그러면 정적분과 함수, 활용. 근데 정적분 활용까지 시험 범위 안 들어간 학교들도 많았어. 이거를 끝까지 못 하더라고. 2학기 때 작년인가 언제는 막 체육대회 이런 게 진짜 많았어. 그리고 추석이 어떠냐에 따라서도 달라져. 뭔가 연휴가 많아지면 뭐 끝까지 못 가고 막 하더라고. 근데 김포고는 다 했어. 김포고는 시험 하루 전에도 너 다 나갈 수 있어. 그래서 거기 그냥 다 해. 추석 연휴가 토요일에 꼈네. 이러면 대체 공휴일이 없잖아. 아, 연휴가 토요일이면은 대체 공휴일이 없나? 아니야, 봐봐. 목, 금, 토, 일 하고 2일 날은 뭐가 안 써져 있어. 그럼 이제 3일 날 개천절이니까 월요일에 교육일요일을 주겠지. 아, 교육일요일. 재량휴일을 주겠지. 야, 개천절도 쉬는 날이야? 오 마이 갓! 그러면 목, 금, 토, 일, 월, 화까지 쉬는 건데? 월 비어 있어요. 아, 월요일이 이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학교 선생님들 다 쉬게 한다, 이거는. 무슨 수를 써서도 없던 개교기념일도 다른 데 있던 개교기념일도 이날로 옮길 거야. 아니면 내년에 개교기념일 미리 쓰든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거는 10월 2일이 깜짝 날이긴 한데 이날 재량휴일 줄 것 같아. 100%. 와, 근데 안쓰러운 건 얘들아, 이때는 시험 기간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요일이 이렇게 쉬는 날이 많으면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돼.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 이게 괴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괴로운 게 아니야. 왜냐하면 내 평생을 두고 봤을 때 쉴 수 있는 날은 정말 많다. 내가 별 볼 일이 없는 인간이 되면 평생 쉴 수도 있어. 일 없이 정말 평생 쉴 수도 있어. 그럼 빨간 날이 무슨 소용이야. 내가 백수인데 1년 365일이 쉬는 날인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지금은 빡세게 가야죠. 아니야, 이건 슬퍼할 게 아니야. 그리고 나도 학생 때는 잘 못 느꼈는데 살아보니까 고등학교 때 얼마만큼 열심히 공부했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사회적인 어떤 성공 수준이 결정됐어요. 진짜. 대학교가 아니야. 고등학교 때 입시를 해서 내가 얼마만큼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그 입시를 하면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정상적으로 내가